정리를 하고 제 머릿속에 다 넣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제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즐기고 따라하면 늘어가는 누적 수익.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식 초짜 러시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11월의 첫 번째 주 시작이고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가 저에게 좀 가장 큰 리스크 주였기 때문에 멘탈을 좀 관리하고자 조금 쉬었습니다. 자, 11월부터는 이제 좀 제가 유튜브를 별도로 제 매매를 한 거를 뭐 이렇게 나열하는 영상보다는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공부한 내용이나 종목에 대한 테마들, 이런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계속 주입식 교육처럼 계속 같은 내용이나 반복된 내용들을 좀 올려서 경험을 좀 쌓게끔 하는, 종목 특성이나 테마 특성을 좀 쌓게끔 하는 형태로 이제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2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에 관심 종목 중에서 초반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첫 3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3분봉을 보고 의미 있는 봉이다 하고 생각했을 때 진입을 해서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시가 베팅으로 해서 전날 시간 외에서 상승폭이 큰 녀석들이나 아니면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서 테마가 명확한 녀석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시가 베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심 종목 중에서 첫 눌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시가 돌파를 하는 시점을 간파하고 내지는 기다렸다가 돌파하는 시점에 시가 돌파 매매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좀 매매 방법도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형상이 생겨서 그 방법들을 좀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이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동매매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 종목 테마군들로 해서 항상 그 주도 테마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제가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하더라도 대응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르는 종목을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로봇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인간이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범위를 좀 크게 가져가거나 내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이 종목의 특성이 뭐다라는 걸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데 매번 뭐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뚜렷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과 테마, 요즘 잘 나갔던 테마들을 계속 업로딩을 통해서 저도 이걸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계속 학습을 해서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 테마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테마가 죽었다 살아있다 라는 걸 판단을 하고 좀 더 여유 있게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11월부터는 이제 새롭게 좀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가볍게 오늘 시황부터 한번 보고 제가 오늘 매매한 내용과 앞으로 관심을 가지는 테마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들은 저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다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그냥 제가 계속 업데이트는 하는 거고,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같이 보시면서 종목군들이나 좀 주요 이슈 종목들을 추천해 주시면 또 추가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하향 추세죠. 일단 전체적인 박스를 그리면서 하향 추세의 건으로 가고 있고, 어저께에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준, 사실 미증시는 좀 0.8% 정도 다우지수는 꺾였고,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려앉은 반면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반등을 해준, 반등보다는 좀 지지를 해준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갭 상승과 함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6%,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아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하락세인 거는 확실한데, 이 하락세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렇게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약 850포인트까지는 올라가 줘야,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300에서 135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 줘야 좀 안정세 있는 모양의 추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지금 약 120선을 이제 거의 터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고, 저희 나라가 이제 120선을 터치하면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안정세를 들지 않을까라는 약한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한 장은 확인을 해봤더니 미 대선이 이제 이틀 하루 남았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약 이틀 정도,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미국의 대선이 이슈다 보니 오늘 장세는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이 올라간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도 다 이제 정치 테마주 관련주로만 다 엮여 있던 것이었고요. 오늘 저는 크게 매매는 하지 않았고, 조금씩 이제 매매를 한 게 한국컴퓨터랑 형제엘리트 정도만 했습니다.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상승하는 장에 거의 한 24%대 때 저는 이제 요 눌림목에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요 범위에서 들어오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를 일단 먼저 담가 놨고요. 한 주 담궈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지는 모습을 보고 이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24% 정도일 때 들어가서 쭉 올라가서 원래 상한가를 한번 닫았는데, 닫았다가 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떨어지는 시점에 좀 더 담았습니다. 더 담고 다시 상한가 직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취했고, 두 번째는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거래량이 터지고 눌림이 나오는 시점에 바로 진입을 했고, 상승하는 시점에 상승 여력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붙는 것 같아서 좀 샀다가 VI가 걸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서 좀 아차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약수익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매매는 66,000원에 수익이 났고, 사실은 지난주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매매한 내용이 참담하게 10월에 총 합이 마이너스 2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2일까지는 한 40만 원의 수익이 났었는데 계속 까먹은 거죠. 계속 까먹고 큰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매 금액도 300, 뭐 600, 300, 300, 200, 500 큰 매매를 하지 않고 한 두세 종목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했다가 계속 손실이 나는, 그래서 멘탈이 좀 나간 케이스가 이제 이날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시작과 동시에 캐몬이라는 종목을 아직도 가지고는 있는데, 장고에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캐몬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데 비중도 많이 실었던 상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금의 비중도 많이 실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아직 뭐 아남과 캐몬의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녀석은 뭐 조만간에 처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에 사실은 뭐 마이너스 한 4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현재까지 약 6월, 7월부터 했었나? 매매를 7월부터 했었는데 7월부터 해서 크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200만원 수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월별 수익에서는 어쨌든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11월 다시 오늘 첫날 첫 수익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매매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의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11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심 종목들을, 테마 종목들을 한번 브리핑을 하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테마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로 오늘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이 이제 연관돼 있다고 하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제 서현탄 메탈, 이 종목들도 저도 이제 약간씩 뭐 한 단주 매매를 좀 해봤는데 역시나 상당히 강한 추세와 함께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제2의 이제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다고 하면, 일단 여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테마주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사실은 이낙연 테마주도 있지만 그냥 당대표이고 하기 때문에 큰 흐름보다는 추가적으로 주식에서는 어떤 테마가 더 나오냐, 그리고 어떤 형태가 좀 더 이제 이슈가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보는 시점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 두 명의 이제 차기 대선 주자를 선정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좀 제가 했던 것 중에 좀 의외였던 게 한국 컴퓨터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 쪽 관련돼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약간 편입돼 있고, 뭐 국영GNM 같은 경우도 약간 편입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영GNM 같은 경우도 아침 슈팅이 좀 꽤 괜찮게 나왔었고요. 요런 형태로 봤을 때 이제 미대선과 함께 관련돼 있는 테마, 정치 테마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여야당의 대표 경선을 할 수 있는, 차기 대선 주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반짝 이슈가 오늘 하루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대선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오송 첨단 소재, 그리고 조 바이든이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되어 있는 그린 뉴딜 관련 정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린 뉴딜, 저희 나라 그린 뉴딜 테마랑 또 같이 엮여 있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는 형태로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인맥, 뭐 바이든에 어떻게 엮여 있는 인맥 관련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온실가스, 뭐 코트레일, KC 코트레일이나 후성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저탄소 정책에 부양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제가 종목을 이렇게 좀 쭉 설정을 해놨는데, 요 뭐 메모도 이렇게 저는 이제 종목별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런 유였을 때 이런 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좀 뚜렷하게 보이시죠. 보시면 오늘 상승한 여력과 뭐 조 바이든 관련된 상승 여력, 그리고 뭐 온실가스 상승 여력, 뭐 수소 관련, 풍력 관련, 그리고 태양광, 뭐 디지털 화폐. 역시 오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랑 가상화폐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 결제를 가상화폐로 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뭐 우리 기술 투자 형태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덴트랑 한네트가 좀 바뀌었네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일단 대장주로 먼저 들어갔던 거고, 디지털 화폐는 현재는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뭐 텐센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한해서 오늘 뭐 KCT, 로지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화폐 군으로 해서 조금씩 슈팅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동화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로 이제 어쨌든 화폐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폐, 요즘 가상화폐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빗썸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형태, 그리고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나. 꽤 괜찮은 상승을 초반에 좀 보였다가 이후에 또 죽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번 테마로 나오면 슈팅이 좀 요즘에 지금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페이팔이 결제하고 난 이후부터 결제한다는 뉴스가 나옴으로써 약간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이사이에 슈팅이 좀 한 번씩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되는 종목이 일본 방사능. 이건 아직 지금 이제 크게 좀 하진 않았는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좀 대응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관련주들, 그리고 오염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시푸드 쪽이나 아니면 대체육들이 조금씩 뜨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반일 테마의 성향으로 신성통상이나 모나미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수렴을 좀 하는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는 추세로 저는 이제 전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아직까지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는 현재 지금 저희 나라 정책에서 이제 거리두기 5단계 정책을 발표를 했고, 거리두기 5단계에서 마스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의무화하겠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 벌금도 때리겠다, 이런 내용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스크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제 지금 현재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지금 슈팅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대선 테마주 중에서도 미대선에서는 이제 뭐 미중 무역은 계속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관련되어 있는 히토류나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계속
이제 대선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테마들의 움직임이 이제 포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뭐 트랙스랑 라닉스 뭐 계속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신 먹거리겠죠.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나 이런 게 이제 움직였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큰 정보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아마존 관련돼서도 구글 아마존 쪽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하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율주행 탐화도 계속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진단 키트 관련 형태에서는 계속 뭐 대장이 시젠이니까 시젠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료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뭐 독감 주사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기술들로 해서 OEM이나 OEM을 통해서 재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심 종목군들을 현재는 그냥 이렇게 종목을 다 보지는 않고 이런 군들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요 부분 중에서 이제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뜨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뜨는지 이렇게 좀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제 머릿속에 나진 뭐 다 넣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것도 제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아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치 테마주든 뭐 어떤 순환매든 재료 순환매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했고요. 내일은 좀 더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잘 나갔던 종목들 왜 나갔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계속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